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네, 이렇게 여름도 다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가을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면 프로야구 팬들은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많이 설레는 마음이실 텐데요. KBO 리그 역시 가을 야구를 앞두고 막판 포스트 시즌 대진표를 짜기 위한 순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제 정말로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 냄새가 나는데, 가을 야구 하면 역시 가을 야구에 유독 강했던 가을 사나이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스포츠 클래식에서는 가을 야구에 유독 강했던 가을 사나이 5명 순서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5위는) 해결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프로야구의 올드스타 한대화 선수입니다. 뛰어난 삼루수였던 한대화 선수를 가장 잘 설명한 단어가 바로 해결사일 텐데요. 한국 시리즈에서도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 팀에 여러 우승을 선물해서 붙은 별명이 바로 해결사입니다. 해태 시절에만 6번의 우승을 견인했고, LG로 트레이드된 뒤 94년에도 LG의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7개의 우승 반지를 꼈는데요. 우승 반지를 다 끼려면 한 손으로 모자라 나머지 한 손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우승 반지를 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점은 한대화 선수가 이렇게 버스를 탄 게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우승을 일궈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포스트 시즌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록을 살펴보면 56경기의 포스트 시즌 경기에 출전해 8개의 홈런과 2할 9푼 6리의 타율, OPS 0.872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기록은 200타석 이상을 포스트 시즌에서 소화한 선수 중 2위에 해당되는 기록인데요. 이 기록이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한대화 선수는 정규리그 통산 OPS가 0.820입니다. 그러니까 한대화 선수는 정규리그보다 포스트 시즌에서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밌는 점이 대부분의 선수들은 정규리그보다 가을 야구 기록이 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부분이 포스트 시즌에는 각 팀의 1, 2선발만 나오는 경기가 많고, 매 순간순간마다 제구에 신경을 써 정말 면밀하게 피칭을 하고, 상대와 같이 중심 타자가 나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는 승부를 하더라도 정말 치기 어려운 공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을 야구인 기록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가을 야구에 들어와서 기록이 올라간 한대화 선수는 정말로 가을 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심장이라 불리는 사나이 오재원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세운 게 바로 두산이었는데, 그 두산에서 주전 역할을 해냈던 선수가 바로 오재원입니다. 주전으로 계속 활약하며 2015년, 2016년, 2019년까지 총 3번의 우승 순간을 두산과 함께 했습니다. 물론 해당 시기에 두산에서 오재원보다 좋은 선수를 꼽으려면 여럿 있을 정도로 오재원 선수가 이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팀의 중심 타자도 아니었고 투수로 치면 에이스도 아니었지만, 오재원 선수는 가을에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타석에서는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며 어떻게든 출루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출루한 뒤에는 도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루로 내야를 흔드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또 반대로 수비를 할 때는 상대팀 공격의 맥을 끊는 호수비를 여러 번 보여주며 승부처마다 뛰어난 역할을 한 게 바로 오재원이었습니다. 2년 전인 2020년에는 정규 시즌에 정말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형 감독이 포스트 시즌에 주전으로 중용하며 모든 사람들의 의아함을 자아냈는데요. 그러나 이 편견을 깨버리고 오재원 선수는 맹활약해 잠실 라이벌인 LG와 붙었던 준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 MVP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을 야구의 강한 면모는 또 다른 단기전인 국제대회에서도 발휘가 됐는데요.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오재원 선수는 이대호 선수의 역전 결승타로 유명한 준결승전 한일전에서 오재원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했죠. 이대호 선수의 역전타가 터지기 전 타석에서 긴 준비 동작과 과한 세레머니 등을 보여주며 일본 벤치와 마운드의 멘탈을 동시에 흔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을 야구를 대표하는 열받는 타자 중에 한 명인 오재원 선수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 팀일 때 가장 든든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KBO 리그를 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봄, 여름, 정권, 겨울. 그러니까 가을 그 자체로 불렸던 사나이가 바로 박정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타자가 바로 박정권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수상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10년, 2018년 총 3개의 우승 반지를 획득했고요. 총 2번의 플레이오프 MVP와 1번의 한국 시리즈 MVP를 수상하며 가을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농담이 있었는데 박정권 선수가 진짜로 돈을 버는 부분은 시즌이 정규 시즌이 아니라 가을 야구에서 포스트 시즌 MVP 부상으로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박정권 선수는 가을 야구 62경기 219타석에 들어서 11개의 홈런과 2할 9푼 6리의 타율 0.926의 OPS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한대화 선수가 200타석 이상 포스트 시즌 타석을 소화한 선수 중 OPS 2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위가 다름 아닌 박정권입니다. 이렇게 가을 야구에 유독 강했던 박정권 커리어의 백미는 저는 2018년으로 꼽고 싶은데요. 오히려 SK의 전성기 시절인 2008년, 10년 뭐 이런 시리즈에서는 박정권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많이 빛났지만 2018년은 더 대단했던 게 정규 시즌 내내 박정권 선수는 사실 폼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거의 은퇴를 앞둔 수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박정권 선수의 부업인 고깃집 이야기를 하면서 SK 팬들은 그를 고깃집 사장님으로 부르기도 했었는데 노수광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발탁된 가을 야구에서 박정권 선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부진한 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기록했고 이렇게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끌더니 한국 시리즈에서도 리그 최고의 투수였던 린드블럼을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며 팀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수 생활 말년에도 박정권 선수는 가을 야구에는 강하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90년대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이죠. 정민태 선수를 2위로 선정했습니다. 정민태 선수 하면 이름이 비슷한 이제 한화 이글스 단장을 맡고 있죠. 정민철 선수와 항상 라이벌처럼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정민태, 정민철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선수인지 이렇게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정민태가 우수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을 야구에서는 정민태가 훨씬 더 우수하다는 점인데요. 그 정도로 정민태 선수의 가을 야구는 대단했습니다. 총 가을 야구 21경기 중 18경기에 선발로 등판한 정민태는 115.1이닝 동안 2.11이라는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1.01이었는데요. 그 수많은 가을 야구 경기,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WHIP가 1.01이라는 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친 안정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 야구에서만 10승 1패 2세이브를 기록한 정민태 선수는 지금까지도 유일한 KBO 리그 포스트 시즌 10승 투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으로 1998년, 2000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현대 유니콘스의 4번의 우승을 이끌었고 총 2번의 한국 시리즈 MVP와 1번의 플레이오프 MVP를 수상했습니다. 현대 유니콘스의 전성기가 곧 정민태의 전성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시리즈가 바로 2003년 한국 시리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03년에 현대 유니콘스는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지만 18승을 거둔 공동 다승왕 3명을 배출했던 2000년에 비해 2003년은 조금 마운드가 헐겁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던 해입니다. 선발진이 다른 시즌의 현대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민태가 1차전, 4차전, 7차전에 모두 선발로 등판해 3경기 모두 승리를 따냈기 때문인데요. 특히 부담이 심했을 마지막 경기인 7차전에서는 완봉승을 거두며 팀의 우승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완성했습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 역대 7번째 완봉승이며 한국 시리즈 우승에 필요한 4승 중 3승을 혼자 달성하며 투수 한 명이 우승을 캐리할 수 있다, 이런 걸 직접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 자이언츠의 혼, 무쇠팔 최동원 투수입니다.
사실 기록만 따지면 최동원 선수보다 더 좋은 누적 스탯을 쌓은 선수가 더 많습니다. 최동원 선수는 우승을 차지했던 1984년을 제외하면 1989년 준 플레이오프와 1990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도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동원 선수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KBO 리그 야구 역사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1984년 한국 시리즈의 임팩트 때문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1984년 가을의 최동원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아니 만화 같은 투구를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7경기 중 총 5경기에 등판해 한 번의 완봉을 포함한 4번의 완투, 4승 1패 1.8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요. 시리즈 우승을 결정짓는 4승 중 4승 전부를 한 사람의 손으로 이끌어내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동원 선수가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소화한 이닝이 총 40이닝입니다. 그런데 7경기에서 롯데가 소화한 총 수비 이닝이 61이닝인데요. 이게 61이닝 중 40이닝을 혼자 던졌습니다. 이게 한 시리즈에 가을 야구 길어봐야 뭐 한 시리즈 일주일 정도 하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한 명의 투수가 61이닝 중 40이닝을 던지는 이런 기록이 말이 되는 기록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까 2위에서 언급해드린 2003년 현대 전민태의 한국 시리즈 소화 이닝은 총 21.1이닝입니다. 사실 이 이닝 소화도 대단합니다. 한 시리즈에서 21.1이닝 3승을 기록하며 우승을 캐리한 것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할 만한데 최동원 선수는 정확히 정민태 선수의 2배 정도의 이닝을 소화하는 괴력을 보였습니다. 이거 말고는 최동원 선수가 다른 가을 야구에서 활약한 시리즈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이거 하나로 1위에 올리는데 뭐 이견을 달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1984년 최동원은 대단한 임팩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가을 사나이 특집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을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뭐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는 많은 선수들이 있을 텐데, 또 올 시즌에 이제부터 곧 가을 야구가 펼쳐지는데 올 시즌에는 어떤 가을의 영웅이 나타나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한번 주목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